귀신과 싸우는 내 여친 이야기. 바바리 코트를 입은 여자. 여친 덕에 방학숙제를 무사히 끝내고 2학기를 맞이한 어느 날, 저는 D라는 친구와 친해졌습니다. D는 전형적인 스포츠맨으로 키도 크고 적극적인 성격이었죠. 최근 농구에 맛을 들린 저는 B, C, D와 같이 방과 후에 운동장에서 농구를 했습니다. 농구에 빠지니까 여친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 가시는 것 같았죠. 우리들 중에 B와 D가 가장 잘했고, 키가 작은 저와 C는 실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휴일에도 만나 농구를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같이 놀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A놈은 인형녀와 노느라 농구에 관심을 두지 않았죠. 하여간에 여친 생겼다고 친구들과 노는 건 뒷전이었습니다. 그래도 부르면 달려오는 놈이라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쿨하신 여친님은 자기하고만 놀지 말고 친구들하고 더 많이 놀라고 하십니다. 사랑도 좋지만 친구와의 우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대학 들어오고 나서 실감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두고 친구를 사귀는 곳이 대학이라나? 물론 지금에서야 그 의미를 알겠지만 고교 시절에는 모두가 친구였습니다. 가식 같은 것이 없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이 시절이 가장 재미있고 순수했던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회에 찌들어서 많이 타락했죠. 어쨌든 농구라는 새로운 취미로 인해 D와 많이 가까워졌고 어느 날 D에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D의 집은 시청과 가까운 고층 아파트였는데 상당히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매우 부러웠습니다. 전 이때까지도 운막집에 살았죠. 그래서 친구들 초대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좀 허세끼 있던 고교 시절이라 제 자존심이 용납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D가 사는 아파트에 제법 큰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노는 애들이 하나도 없었죠. 지금 시각은 6시인지라 아직 애들이 놀 법한 시간인데 무슨 변태가 출몰하는 곳인 마냥 한산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B가 어라? 뭐지? C가 왜? 아니 B가 내가 잘못 봤나? 아니 이 무더운 여름에 바바리 코트를 입고 다니는 여자를 본 것 같아. C가 야 잘못 봤겠지. 더 미칠 지경인데? B가 그런가? B가 뭔가를 본 것 같아서 저도 둘러봤는데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는 여자는 없었습니다. 시답지 않은 대화라고 생각했기에 별로 깊게 신경 쓰진 않았지만 바바리 코트를 생각할 때면 그 망할 웃는 귀신이 떠올랐죠. 그 귀신도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특히 마지막에 모았던 그 웃음소리는 진짜 가끔 환청처럼 들려와서 미칠 지경이었죠. 그런데 D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D가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는 여자라고? 봤어? B가 아니 잘못 본 것 같아. 설마 이 날씨에 그런 걸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냐? C가 야 혹시 그거 바바리걸 아니야? B가 뭐? 야 당장 찾으러 가자. D가 이런 내가 그걸 입고 있었네. 야 그냥 무시하는 게 좋을 거야. D가 심각한 어조로 무게를 잡았습니다. 이놈 키도 크고 인상도 있는 놈이라 무게 좀 잡으면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깡패 같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다고 했죠. D가 본 적은 없지만 엄마가 혹시 놀이터 근처에서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는 이상한 여자를 보면 무시하거나 피하라고 했어. B가 왜?
D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아파트에 그런 소문이 있거든? 그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는 여자가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 여자와 대화를 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해. 그래서 그런 여자를 보면 무조건 무시하거나 피하라고 하더라고. B가 야 진짜야? 구라가 아니고? D가 못 믿겠으면 아무나 자꾸 물어봐라. 웬만한 어른들은 다 알고 있을걸? C가 야 그럼 너 여기서 어떻게 사냐? D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그냥 무시만 해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D의 말에 B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새하얗게 불태웠다고 해야 되나요? 만약 그 소문이 진실이면 B는 또 귀신을 본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B가 보았다는 것이 귀신인지 사람인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귀신이라는 존재가 특수한 분위기 같은 것이 이 놀이터에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영영이야 어디든 있다고 했으니까 논외라고 쳐도 원한을 가진 귀신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매우 음산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B가 아씨 나 또 귀신 본 거야? C가 잘못 봤겠지. 그럴 거야. 제가 야 웃기지 말고 거기 가자. 덩달아 C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D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와 근데 50평이라고 했는데 진짜 넓긴 넓었습니다. 여기 청소하려면 진짜 힘들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D는 우리에게 진짜 신세계를 보여줬습니다. 화질 죽이는 TV와 벽 하나를 차지해서 영화를 상영하지 않나. 게임팩만 해도 책장 하나를 전부 점령할 정도였고 만화책은 여기가 무슨 대여점인 줄 알았습니다. 놀거리 천지라서 신나게 놀았죠. 거기에 D의 어머님이 만들어준 요리 또한 엄청 맛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요리 솜씨만큼은 끝내주셨는데 D의 어머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평가를 하니 막상 막하였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어머니 요리 솜씨만큼은 항상 자랑으로 삼았는데 D는 진짜 축복받은 애였죠. 그렇게 잘 먹으니까 키가 185인가 봅니다. 어느덧 시간은 11시를 가리켰고 늦었다 싶어 돌아가려는데 D의 어머님은 놀이터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D에게 대강 놀이터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었던지라 우리는 군말하지 않고 돌아서 갔습니다. 전 별 생각도 없었지만 B와 C는 얘기하면서도 뭔 소리만 들리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친이 계속 실실 웃으면서 떠드는 거 보니까 요새 재미있게 사나 보다. 제가 응? 오늘도 변함없이 여친과 통화를 나눴는데 오늘 있었던 일을 재미있게 들려주니 여친의 목소리가 뾰족해졌습니다. 전 단번에 이 여자가 저혈압 상태라는 것을 간파했죠. 그래서 애교를 떨었습니다. 별 수 없죠. 쿨하신 여친의 화를 풀어주려면 애교가 최고입니다. 제가 연하기도 하고 말이죠. 제가 에이 누나 아무리 그래도 누나가 없는데 그렇게 재밌게 하겠어? 제발 꿈에서라도 보고 안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밤 빌 정도라니까. 누나도 나 보고 싶지? 그러니까 기분 풀어. 응? 여친이 그래 나도 우리 곰돌이 보고 싶어. 근데 요즘 참 힘들어. 대학 생활이 힘들어? 과제 때문에? 아니 과제도 과제지만 인간관계도 참 힘들다. 너 그거 아니? 내가 남친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요 한 달 사이에 고백만 5번 들었다. 그것도 선배들에게.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좀 화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연하 남친이다 보니까 제 여친을 만만하게 본 것 같네요. 제가 어떤 놈들이야? 여친이 다 차버렸으니까 걱정 마세요. 어씨, 내가 나중에 그놈들 면담 들어간다. 야, 어차피 너 입학할 때쯤이면 다 졸업하고 없을 거야. 내가 대학 다니면서 보니까 나이만 먹었지 사고방식이 너보다 어린 남자들이 수두룩하다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곰돌이가 참 어른스럽다고 생각했어. 내 얼굴 금칠하는 거야? 부끄럽게? 칭찬하는 거야. 여친이 웃는 거 보니까 화가 좀 풀린 모양입니다. 생각해보니 화났기보다는 짜증이 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친과 즐겁게 통화를 끝내고 이제 슬슬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야 뭐야 이제 자려고 했는데 비가 야 내가 대체 전생에 뭔 죄를 졌다니. 야 뜬금없이 뭔 소리야. 너 술 마셨냐? 아니 그게 아니고 아씨 내가 방금 전까지 가위 눌렸었거든. 근데 오늘 그 놀이터에서 봤던 그 바바리코트 여자가 나타났는데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그 말을 끝으로 비 녀석이 울먹거렸습니다. 물귀신에게 시달리더니 이번에는 놀이터 귀신이냐고 아주 하소연을 했습니다. 씨 녀석에게는 별 문제 없던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 저는 비 녀석에게 그건 저번 사건 때문에 후유증으로 생긴 꿈이었다고 달래주었습니다. 그냥 악몽이니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비를 달랬죠. 한 10분 정도 달래준 끝에 겨우 진정되었고 이놈 때문에 야밤에 뭔 난리인지 쥐뿔도 모르는 해몽이나 해주고 말이죠. 다음날 학교에서 비는 자신이 꾸었던 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비는 적당히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고 평소 어디서든 잠을 잘 자던 비는 단 한 번도 잠을 설친 적이 없었는데 이날 유독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찌해서 살짝 잠든 것 같은데 닫혔던 문이 갑자기 끼익 하고 열리면서 잠을 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보니 검은 실루엣이 스르륵 하고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는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눈도 감아지지 않아 미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 검은 실루엣이 점점 모습을 드러내더니 D가 사는 아파트에 놀이터에서 보았던 그 바바리코트 입은 산발머리 여자가 허연 이를 드러내고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저분한 얼굴에 검은 자의 면적이 매우 작은 괴기스러운 눈동자까지. B는 아주 실감나게 설명해 주었죠. 바바리코트 여자는 그렇게 보고 있다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요. 당시 너무 놀라 무서웠던 B는 C를 비롯해 제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한 겁니다. 다행히 제가 그냥 악몽이라고 설득해줘서 B는 한결 마음이 편안했었다고 합니다. 하여간 그 소름 끼치는 얘기를 여자애들이 듣게 되었는데 그날 하루 여자애들에게 인기 없던 B가 반의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컷 주저리 떠들어서 B가 겪은 가위에 대해 모르는 애들이 없을 정도로 퍼졌죠. 하여간 입이 무진장 싼 놈입니다. 전 그냥 B가 악몽을 꾸었다고 생각했기에 별일 아니라고 여겼고 근데 D는 아니었나 봅니다. B 덕분에 D도 내심 불안한 기색을 보였죠. 혹시 자신에게도 그 바바리코트 여자가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그냥 악몽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차라리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훨씬 나았던 거죠. 원래 악몽을 꾸면
그런 장면 흔히들 보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 그냥 B가 악몽을 꾸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놀이터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냥 단순한 악몽이라고 판단했죠. 일단 귀신과 놀아보니까 좀 냉정해지기도 했습니다. 웬만한 일 가지고 귀신과 연관짓지 말자고 말이죠. 본인만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고정관념을 우습게라도 생각하듯 D에게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B가 악몽을 꾸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B는 그날 이후로 악몽을 전혀 꾸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더욱 굳히게 만들었지만 D에게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늦게까지 놀다가 귀가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바바리 코트의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D는 내심 불안하게 그 놀이터를 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놀이터 한가운데에 있던 시소가 갑자기 움직이고 있었고 무심결에 본 것이라 처음에 누가 타고 있나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시소가 지 혼자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놀란 D가 도망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소가 움직임을 멈췄고 D가 도망가는 길목 앞에 그 바바리 코트의 여자가 나타났는데 지저분한 얼굴에 허연 이를 드러내며 살며시 웃던 여자는 D에게 자기랑 놀이터에서 같이 놀자고 꼬드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D는 여자를 피해 무사히 아파트로 달아났는데 혹시 아직도 그 여자가 놀이터에 있을까 싶어 10층 복도 창문을 열고 내려다 봤는데 그 여자가 자신을 올려다보았다고 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소름이 돋았는데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야 혹시 그거 노숙자 같은 거 아니야? D가 노숙자였으면 아파트 주민들이 그렇게 무서워했겠냐? 하긴 노숙자였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진작 쫓아냈을 겁니다. 이후로 D는 그 바바리 코트의 여자와 마주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았죠. 그렇게 바바리 코트 여자에 대해서 좀 잊히는 듯 했는데 물론 저와 B씨, D가 농구로 정신없이 놀았던 영향도 있었죠. 이렇게 하루는 시민체육관에서 밤 12시까지 농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9시까지 했는데 자정까지 농구를 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완전 무한 체력이었습니다. 지금은 저질 체력이지만요. 서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해산하고 난 다음날 D가 머리에 붕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죠. 저는 어디 발을 헛디디다가 머리를 부딪혀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야 어쩌다고 다쳤냐? 어디 자빠졌어? D가 그 귀신이 우리 집에 나타났다. 어? 누구? 그 바바리 코트 여자 말이야. 뭐? D는 간밤에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D는 매우 늦게 자는 버릇이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게임도 무척 좋아해서 거의 새벽 2시까지 하다가 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출출해져서 고양이 발걸음으로 냉장고를 뒤지던 중에 싱크대가 있는 곳에서 통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선을 돌렸더니 뒤에 농구공이 지 혼자 통통거리며 튕기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 놀란 D는 달아나다가 뭔가에 걸려 넘어졌는데 하필 식탁이 있던 곳에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세게 찧었고 피가 날 정도로 찢어진 상태에서 대체 뭐에 걸렸는지 확인한 D는 우렁차게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바바리 코트 여자가 바닥에 누운 채로 D를 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결국 D의 비명으로 부모님이 깨어났고 D가 잠시 시선을 돌리는 사이에 바바리 코트 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죠. D는 혹시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싶어
너무 아프다는 핑계로 소리 질렀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아팠을 겁니다. D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여자 또 나타나는 거 아니야? 제가 글쎄다. 꿈이 아닌 건 확실하지? 야, 꿈이 아니라니까. B가 야, 그럼 내가 본 게 악몽이 아니었다는 거잖아. B도 놀라서 부들부들 떨었죠. 그 바바리 코트 여자는 웃는 귀신의 일종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웃는 귀신은 진짜 미칠 듯한 포스로 웃어대는 종류죠. 어쨌든 이날 이후로 D는 그 바바리 코트 여자에게 무진장 시달렸습니다. 이제는 놀래는 강도가 점점 세져서 D는 미칠 것 같다고 하소연을 했죠. 얼굴이 반쪽이 된 D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저는 일단 여친이라면 뭔가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친이 객기라고 하기에는 머문 장소가 오래됐고 그렇다고 지방령이라고 하기에는 범위가 넓은데? 나도 무슨 귀신인지 모르겠네? 제가 난 별로 그 존재감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럼 별것 아닌 잡기일 거야. 일단 소금이라도 뿌려봐. 아 맞다. 귀신들은 소금을 싫어한다고 했지? 아니면 파치나 찹쌀 같은 거나. 근데 만약 그것도 소용이 없으면 이 방법을 써보라 그래. 뭔데? 너 친구 동정이냐? 응? 왜 대답이 없니? 나 누나가 이렇게 음탕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니 동정이라고 물어본 게 왜 음탕한 거냐? 너 바보냐? 으이씨, 뭐 때문에 묻는데? 아니, 동정인 애들의 오줌도 귀신이 무척 싫어하거든. 동정 애들의 쓸모없는 오줌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남자는 양기, 여자는 음기를 상징하는데 음기와 교접하지 않은 순수한 양기가 귀신이 무척 싫어한다는 겁니다. 뒤도 동정이고 이 당시 저도 동정이었고 하니 오줌은 귀신들에게 위협적인 무기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일단 저는 오줌 얘기는 비밀로 하고 D에게 소금을 여기저기 몰래 뿌려보라고 권했습니다. 솔직히 오줌 얘기는 차마 못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오줌을 사용하자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야, 일단 한번 해봐. 내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귀신이 소금이나 팥 같은 것을 싫어한다고 나와 있더라. D가 그래?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 D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소금을 뿌려봤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뒤로 바바리 코트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효과는 있는 것 같았죠. D는 이제 살 것 같다고 제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나보다 덩치가 2배나 큰 놈이 그렇게 질질 짜며 하소연하는 모습이 참 우스꽝스럽기도 했죠. D가 진짜 미쳐버리겠다. 제가 뭐야 또 나타났냐? 아니 이젠 창문 밖에서 서성거려. 와 엄청 끈질기네. 아니 소금을 뿌리려고 했는데 가위가 눌려서 움직일 수도 없고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 놀라실까봐 말도 못하겠고 진짜 이러다가 사람 죽겠다. 결국 보다 못한 저는 D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B와 C에게도 같이 가자고 권했지만 이 치사한 겁쟁이들은 기겁을 하면서 도망을 쳤죠. 나는 뭐 겁이 없는 줄 아나? 다 친구를 위해서 참는 건데 말이죠. 솔직히 저도 도망칠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사나이가 한번 정한 일을 물을 수는 없는 법. 제가 한 입으로 두말하는 놈을 제일 싫어한다고 했듯이 행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뒤에 집이 신세계라 전 그냥 집 나와서 여기 살고 싶었습니다. D가 야 네가 있으니까 든든하네. 제가 야 근데 진짜 내 눈에도 보이면 버리고 튈지도 몰라.
아이 미친놈. 내가 도망가게 놔둘 줄 알고? 이 물귀신 같은 놈이. 하여간 D는 무척 신났습니다. 덩치는 산만한 게 이제 보니 영락없이 애였죠. 물론 저도 이때까지는 애였지만요. 자정까지 게임이나 하며 놀다가 우리는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자기 전에 소금, 팥, 찹쌀을 비롯해서 혹시나 싶어서 D 몰래 준비한 제 오줌 폭탄까지 만반의 태세를 갖췄죠. D의 침대가 무척 커서 둘이 자도 충분했습니다. 이불도 포근하고 해서 금세 잠들 것 같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무슨 끼리릭 이히히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하도 징그러워서 이건 뭐지 하며 부스스 일어섰는데 제가 너무 방심한 건지 D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어둠 속에서 D가 멍하니 서 있었죠. 그것도 베란다 창문을 보고서 멍하니 서 있었는데 건드려 보니 힘없이 풀썩 쓰러졌습니다. 이 무거운 놈을 낑낑거리며 침대까지 옮겼고 D는 정신을 차리더니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바바리코트 여자를 본 건진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그 귀신은 제 눈에 보이지 않았죠. 그저 그런 잡기 같은 건데 사람을 이렇게 열받게 하다니. 제가 진짜 D방 곳곳에 소금을 뿌렸고 그 오줌이 담긴 비닐을 D방 창문 바깥쪽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D가 기겁을 했지만 제가 음향에 대해 설명을 해줬습니다. 냄새가 좀 나긴 했지만 일단 조치를 취하고 나니까 한결 가벼워졌죠. 그리고 잠을 잤는데 깨어보니 6시였습니다. D의 상태는 괜찮아 보였는데 식은 땀을 참 많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D를 깨어보니 절 보며 진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무슨 학칠 환자처럼 계속 떨었습니다. 게다가 런닝과 반바지가 땀에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보고 또 얘가 저 잠든 사이에 그 바바리코트 여자에게 시달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D의 얘기를 들어보니 거의 횡설수설이었지만 대강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니 그 바바리코트 여자는 별 볼 일 없는 잡기가 아니고 제법 강력한 기운을 가진 귀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가 소금을 여기저기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D에게 아주 가까이 접근해 왔다는 겁니다. D는 절 깨우려고 했지만 가위에 눌려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누워있는 D의 얼굴과 불과 몇 센티 정도 떨어진 거리까지 얼굴을 들이댄 바바리코트녀의 괴기스러운 눈동자는 아직까지 D의 심각한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그 목소리를 아직도 기억한다고 합니다. 다만 무슨 뜻이었는지 몰랐고 놀자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중얼거리는 소리여서 그것대로 미칠 듯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다행히 갑자기 제가 창문 밖을 향해 걸어두었던 비닐 오줌 주머니가 터지면서 바바리코트 여자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겨우 움직일 수 있게 된 D는 냄새나는 제 오줌을 치웠다고 하네요. 지금 생각해도 참 미안했습니다. 오줌 주인은 퍼질러 자고 있지 혼자서 걸레 들고 닦고 있는 D의 모습을 생각하면 말이죠. 다시 잠을 청했는데 꿈속에서도 그 바바리코트 여자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으니 본인은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었죠. 게다가 잠결이긴 했지만 자꾸 귀에서 숨소리 같은 것이 계속 들려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니 D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고 저도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았죠. 결국 그 귀신은 제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겨 이 모든 사실을 D의 부모님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날아온 반응은 강력했습니다. D의 아버님이 이놈들이 야 헛소리 하지 말고 등교나 해라. 마초 기질이 다분한 D의 아버님은 그딴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고 다만 D의 어머님은 그런 소문에 민감해서 아들이 무척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버님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미신이라며 귀신 존재 자체를 부정하셨고 결국 저와 D는 터벅터벅 등교를 하게 되었는데 아버님 때문에 화가 난 D가 오늘 저보고 재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잣집 놈을
우리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았으나 하도 부탁을 해대서 결국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A, B, C를 초대한 적이 몇 번 있지만 D처럼 자고 가는 경우는 없었죠. D는 제가 움막 같은 집에서 사는 걸 보고 좀 놀라는 듯 했지만 혹시라도 자기가 실수를 할까봐 말투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걸 보니 이놈은 그래도 개념이 넘치는 놈이라는 것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죠. 바바리코트 여자일로 D 또한 저의 소중한 베프가 되었습니다. 계기는 참 극단적이지만요. 제가 야, 집에 연락은 해야지. D가 나 가출한 거야. 연락을 뭐하러 해? 에휴, 너 어떨 때 보면 참 애 같다, 야. 됐어. 잠이나 자자. 울 어머니가 솜씨를 발휘한 간식을 배불리 먹고 난 후 저와 D는 잠을 청했습니다. 설마 어르신들이 많은 이곳까지 바바리코트 여자가 쫓아왔겠습니까? 이날 다행히 D는 아주 오랜만에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데서 터졌습니다. 이번에 당하신 것은 공교롭게도 D의 아버님이셨죠. 사실 D는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대신 아버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아침에 너무 심해했나 싶어 꽤 자책하셨다고 합니다. D의 아버님은 새벽에 오줌이 마려워서 화장실로 갔었는데 무심결에 선반을 본 순간 까무러치듯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선반에는 검은 자가 극단적으로 작은 안구를 가진 여자의 머리가 허연 이를 드러내며 조용히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 넘어지셔서 무릎이 까지셨고 결국 어머님까지 깨쳐서 아버님의 상태를 살폈는데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주던 아버님이 벌벌 떠는 것을 보고 어머님의 기분이 참 묘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헛것을 본 거라며 아버님을 안심시켰죠. 그래서 다시 잠을 청하셨는데 미치도록 갈증이 나서 할 수 없이 다시 거실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후다닥 방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거실에 자명종 옆은 전신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 전신 거울을 본 순간 아버님은 그대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뒤편에 바바리코트 여자가 서 있었다는 거죠. D의 부모님도 더 이상 D의 주장을 경시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그 귀신을 봤는데도 괜찮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D의 어머님이 무당을 찾아보자고 했지만 무당은 돈이 많이 들었고 여친의 이모님은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한 인물이 바로 복명스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존경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땡중이었습니다. 근데 여친에게 이 사건에 대해 자초지종을 설명하다가 결국 복명스님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겁니다. 터프하고 쿨한 복명스님은 여전히 절 보자마자 험담인지 덕담인지 모를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호탕하고 거침없는 성격이신 스님입니다. D 가족의 주도하에 복명스님이 놀이터에 불경을 외우며 귀신의 넋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파트의 주민들이 대거 반대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시 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된 거지만 집값 떨어진다고 하지 말라고 했던 거죠. 이때 당시 한창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어서 더욱 심했습니다. 하지만 바바리코트 여자에게 시달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었던지라 결국 D 가족의 주장대로 그 귀신의 넋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복명스님이 거의 일주일 동안 이곳에서 하루 왼종일 불경을 외우셨죠. 복명스님이 다 끝났다고 하셨을 때 D의 표정은 무척 밝아졌습니다. 근데 복명스님은 제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제가 에? 뭔가요? 복명스님이 아니 너 때문에 고생했는데 내가 대가 없이 불경 외우는 줄 알았느냐? 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공짜로 해줄 수는 없지. 너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쌀 한 바가지씩 걷어서 내게 가져와라. 복명스님은 그 말만 하시고 D 가족에게 덕담 좀 하신 다음에 횡하니 가셨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구가 몇인데 쌀 한 바가지씩 걷어오라는 건지. 결국 저와 D는 강제로 끌고 온 B와 C와 같이 집집마다 쌀을 걷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아니고 놀이터 근처 4개의 동에서요.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들을 많이 하던지 덕분에 저는 기독교를 무지하게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일요일 하루 다 날려버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쌀의 양이 제법이라 우리 아버지 화물차로 옮겼을 정도죠. 아파트 주민들은 시주를 한다는 셈 치고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셨기에 다행히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믿는 분들 빼고요. 그래서 복명스님에게 이 쌀을 가져다 주었더니 이건 뭐 우리에게 남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복명스님을 무척 싫어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복명스님 덕분에 2번 다시 그 아파트에 귀신이 나타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바바리 코트 여자는 정신지체 장애자로 바바리 코트를 무척 좋아해서 사계절 내내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했죠. 자살인지 타살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떨어진 장소가 놀이터였기에 그 주변에 자주 출몰했던 겁니다. 근데 사람 놀래키려면 놀이터에서나 놀래킬 것이지 왜 집안까지 쫓아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멀리 떨어진 비해지까지 출몰하고선 말이죠.